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의 뇌구조라는 그런 그림이 확산되면서 상당히 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의 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심사 어떤 게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월급날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머, 제 머릿속을 들어왔다 나갔나. 완전 공감입니다. 네. 솔직히 한 달이요. 월급날 때문에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월급날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랄까 그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 정도예요? 아니면 뭐 남자들이 병장의 말년 그 제대 날짜 꼽는 그런 마음. 굉장히 설레이는데 사실 네. 월급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게 다 빠져나가고 예전에 없어요. 그 얘기했죠. 로그인, 네. 뭐 로그아웃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방 로그아웃이 되고 없습니다. 예. 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공감하시나 봐요. 아유, 제 얘기를 방송에 맡겨주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럼요. 월급을 만나는 날 100m 뭐 이런 노래. 너무 네.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정말. 통장에서만 월급이 왔다 갔다 수가 적히죠. 그렇죠. 현금을 예. 만져본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직장인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553명 중에 64%가 그렇게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돈 어디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어디 나가는 걸까요? 걸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알고 보면 통장이 다 말을 해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대출, 빚상환, 대출, 뭐 빚상환. 자동차 다 빚상환. 나갈 때 나갔어요. 맞아요. 늘 예. 갚으면서 다 사는 나갈 때 거예요. 나갔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네, 요즘 뭐 전세 대란이다 그리고 생필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월급이죠. 맞습니다. 네, 마음이 좀 우리 아픈데요. 동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월급 관리의 기본은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해주시고 계신데 네.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지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어렵지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네. 선저축, 후소비라는 패턴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한 후에 소비를 해야 된다. 네. 예,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어려운데. 얘기인 것 쉽지 같습니다. 않죠. 후소비 예.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선 소비 후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의 안타까운 소리예요, 현실인데, 마이너스가. 저도 좀 바람직한 그런 소비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씁쓸하네요. 좀 씁쓸한 얘기인데 중소기업의 신기술 그 신제품 개발 결과는 1승 9무 90패라고 합니다. 100개의 신제품 중에서 소위 대박이 나는 제품은 1개 정도고요. 9개는 겨우 수익을 내고 나머지 한 90여 개는 실패를 맛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제품 개발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중소기업을 찾아서 미래희망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 중소기업 대탐험 지금 출발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나선 대학생들을 소개할게요. 동양 미래대학 건축과 3학년 박희영 양과 같은 학과 3학년 최철현 군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학생들이네요. 오늘 저희가 찾아갈 회사가 저희 전공과 관련된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실습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많이 기대도 되는데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예, 여기가요. 직원들과 학생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인데요. 네.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는 예쁘다. 현장입니다. 그러네요. 독특하게 생겼다. 나 나중에 이런 건물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싶어.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얘기하는군요. 살아보고 싶다. 건축학과니까요. 네. 자, 이 주택은요. 도심을 벗어나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개념의 전원주택인데요. 특이하게 복층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별도의 정원도 있습니다. 와우. 자, 드디어 오, 학생들 체험을 예뻐요. 도와줄 이게 직원분이 전부 다 집인가요?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심 속을 좀 벗어나서 이제 그 준패시브 하우스로 설계된 신개념의 주택입니다. 그럼 패시브 회사에서 이런 주택을 짓는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건축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일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자, 학생들도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면서 제품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무슨 카페 아니에요? 카페? 예쁘죠, 인테리어가. 정말 저런 데 살아보고 싶네요. 오. 공간 활용을 잘했네요. 이것도 열리는 거야. 수납 공간이 되게 넓은데? 인테리어가 되게 잘 됐는데 혹시 인테리어 하는 회사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가 쭉 봤는데 너무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이뻐서 인테리어 회사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맞아요.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고 저기 보이는 저 창문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창문 한번 봐보세요. 창문인가요? 네. 별로 특이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창문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죠. 네. 로미오 줄리엣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꼼꼼히 창문을 열어보는 그 순간 창문이랑 다른 것 같아. 왜 창문 홈이 없는데? 오, 예. 정말이네. 여학생이 딱 찾아냈네요. 야, 정말 창틀이 밋밋하네요. 보통 그렇죠. 창문은 레일이 있어서 울퉁불퉁한데 네, 맞아요. 그 레일도 없는데 창문이 열린다고요? 이런 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신기하시죠? 어떻게 레일이 없는데 창문이 움직이지? 그러게. 원래 창문 같은 거는 레일이 있어야지 창이 움직이잖아. 맞아. 되게 신기하네. 예, 신기하죠? 이거는 저희 회사가 이제 개발한 그 신개념, 새로 출시된 평레일 창호라는 겁니다. 단순한 창문의 역할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기능을 더한 창호 개발에 노력한 기업은 레일이 없는 기능성 창호 개발에 성공! 자, 기존 창호의 단점을 보완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단열과 같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최고의 제품을 만들며 새로운 건축 문화를 이끌어 나갈 이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특이합니다. 그렇죠? 자, 레일이 없는 신기한 창호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문도 열었다 닫아보고 학생들이 꼼꼼하게 창호를 살펴보는데요. 레일이 없다.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레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창이 움직이죠? 예, 요 창문은 저희가 이제 그 레일을 이 매립해서 이중 레일로 하면서 롤러 지대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일을 상단은 덮기를 씌워서 이제 평범해서 이제 레일이 안 보이는 거고요. 일반적인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일이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물짐이라든지 보이는 이제 시각의 차이도 청소하기 좀 힘들어요. 그 새카맣죠.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감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창문은 틈이 좁아서 청소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 창문은 평평하고 청소하기가 쉬워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이제 업체에 납품해보고 사용하신 분들이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저도 이 청소하기가 좋으시니까 아주 일반 창은 때가 끼고 이거 한번 쓱 밀면 대신들어 갖고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들. 이 업체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제품이 좋아서고요. 그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단열인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좀 탁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열 선택하게 성능도 됐습니다. 있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택하게 된 거는 레일이 없다는 거 여기에 더 주목을 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대기업 제품을 좀 배제하고 이 제품을 쓰게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기능성 창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회사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곳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창호와 그리고 레일이 없는 창호까지 체험할 수가 있는 전시실입니다. 아까 여기 내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레일이 안에 매립되어 있는 아, 거네요. 저렇게 네, 생겼군요. 저희 회사의 제품의 특징이 바로 이 레일이 매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중 레일은 삼중 유리나 무늬 무게가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그 와중에도 견고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아하. 네. 지금 보시다시피 창문을 봤을 때는 이 레일이 어디에 있는지 외관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죠, 레일이. 근데 아까 거는 되게 표면이 매끄러웠는데 이거는 홈도 있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 회사의 또 다른 개발품인 이제 하이윈 제품이라고 합니다. 평레일과 틀리게 보시는 바와 같이 롤러가 매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이게 얇은 것들이 레일인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품은 이 외부에 어떤 힘에 의해서 찌그러지거나 파손이 되면은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는데 저희 제품은 이 전체가 다 불량이다 보니까 비용면도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유지보수가 보수하기가 좋은 편한 거죠. 네. 그리고 이 하이윈 제품은 저희가 금년 신기술 2회 NET라는 국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내주는 NET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하이윈 제품 자체가 지금 단창, 이중창, 레바용 있지만 그 NET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요, 기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창호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창호는요, 창문과 방충망 그리고 방범창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이 편리하고 부피를 줄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반 창호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일반 가정집에 쓰는 창호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범, 도둑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창의 바깥에 보면은 벽체 고정 창호식으로 방범 창살을 다는 걸 보셨죠? 근데 저희 제품에 열고 닫는 방범 창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오. 방범 창살 자체를 창으로 만들어서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아하.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그러네요. 창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방범창은 열고 닫을 수 있는 어떤 특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전원주택에 많이 적용을 시킬 수 저층에는 저런 거 있고요. 많이 그다음에 하는데. 아파트의 1층이라든가 저층부에 쓰면은 베란다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경우 기존 방범 창살이 고정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열고 나갈 수가 없지만은 저희는 문처럼 열어서 베란다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유사시에 있습니다. 또 나갈 수 네네. 있고. 자, 이제 레일이 없는 창호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창문은 이제 외벽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 강해야 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특수 가스켓과 평레일로서 외기에 강하고 태풍이 불어도 내부로 물이 전혀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술력 그럼 갑자기 태풍이 오는 겁니까? 조금씩 들어오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창호와 레일이 없는 창호에 휴지를 깔아두고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물줄기가 아주 센 호스로 물을 뿌려봅니다. 와. 자, 정면에서만 쓰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창호 틈새에 꼼꼼하게 물줄기를 쏴주는데요. 이 정도면 14호 태풍이죠. 근데 두 개 다 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왼쪽에 레일이 없는 창호는 휴지가 젖지 않았죠. 오른쪽 보십시오. 완전히 펄펄 젖었습니다. 쏟아지네요, 물이. 네, 이게 바로 일반 창호의 현상입니다. 이게. 완전 다 젖었어. 보통 그렇죠. 미친 거. 예. 일반 가정집이었으면 지금 집 안으로 이렇게 물이 다 들어왔다니. 홍수죠, 홍수. 그럼요. 물도 들어오고 평일 바람도 창호 어떻게 들어오고. 되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쪽 거는 네. 별로 젖은 거의 느낌이 들어오지가 없어요. 않습니다. 네. 네. 빈틈이 없죠. 그러네요. 젖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젖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 태풍 매미라든가 그 정도보다 더 강력한 수압인데도 거의 젖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태풍 다음에 불이에 불. 이번에는 각각의 창틀에 불을 붙인 촛불을 세워서요. 비닐 커튼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강한 바람이 나오는 장비를 이용해서요. 창호가 바람을 잘 막아주는지 실험을 해보는데요. 네, 중요하죠. 자, 먼저 레일이 없는 창호에 강한 바람을 분사하자 전혀 촛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생일잔치네요, 이건. 반면에 일반 창호에 바람을 넣자 비닐 커튼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촛불도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이건 귀국산장이에요. 제대로인데요. 신기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들인데 이거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저희가 이 제품을 완성하기까지는 거의 8년에서 9년의 시간이 걸렸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저희 연구진들의 노력 끝에 이런 창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창호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로 다수의 특허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기능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신기술 인증 획득으로 현재 국내를 넘어서 해외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창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학생들 어땠나요?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 회사 제품 보시고 좀 느낀 점이 좀 어떠셨는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레일을 안 보이게 해서 창호를 만든다는 기술이 되게 참신하고 독특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고층 건물에 적용이 된다면 시장성이 더 뛰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렇게 편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창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직접 와가지고 체험해보고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앞으로 저희가 또 배운 게 창호고 그 두 분께서 이렇게 고생했고 또 건축에 또 많은 또 부분을 가실 것 같고 저희도 또 훌륭한 제품 만들어서 앞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제품 말고라도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발한 아이디어로 국내 최고의 창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이번 체험으로 더 큰 꿈을 꾸게 된 학생들,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야,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반가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집이요, 다 깨끗한데 창문 틀만 좀 지저분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고 대부분 집이 그래요. 왜 창문 그러냐면, 틀만 해. 예, 여름에는 일단 창문을 열어놓게 되니까 바깥 먼지가 들어와서 쌓이게 네. 되고, 네. 겨울에는 추울까봐 창문을 꼭꼭 닫아두니까 집안 먼지가 쌓이고, 이래도 네. 쌓이고 저래도 쌓이고, 네.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호흡기 걱정도 되고 하지만 네. 청소를 하려고 보면요, 걸레가 안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 엄두가 안 포기했어요, 나죠. 그래서. 아이도 너무 있는 까매서. 집이 다 깨끗한데 창문만 지저분하다. 못 닦겠다니까요. 이게. 아마 창틀에 이렇게 매달려서 송곳 같은 거 뾰족한 거에서 이렇게 해봤죠. 이렇게 해봤죠. 많이 해보셨을 네, 겁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창틀하면 창문하면 그냥 바람막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에너지도 절약되고요. 비바람도 다 막을 수 있고 참 기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네. 레일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은 있습니다. 오. 희망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이 기업은요, 이게 꾸준히 창호 개발에만 전념을 해온 결과 그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시책과 맞물려서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과 신기술 인증까지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제품 만드셔서 건축 문화를 이끌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건물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바로 창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호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아지고 있고 기능성 창호도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모가? 네, 우리나라의 그 창호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기능성 창호 시장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체들도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능성 창호 개발과 함께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창의 단열성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능성 창호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창호 같은 경우는 그런 인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식경제부는 내년 7월부터 창호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사용량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해주는 제도인데요.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자동차, 냉장고, 또 가스 보일러 등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사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창호나 TV 등에도 그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